상상을 실현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낸시 펄. 2003년 베스트셀러 독서열이 출간된 뒤 낸시 펄은 책벌레들의 확실한 스타로서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지 고민할 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 시애틀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그녀가 제안한 시애틀 전 시민이 책 한 권을 읽는다면 프로젝트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프로젝트는 여러 지역에서 모방의 대상이 됐다. 독서 장려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2004년 미국 여성 도서협회상의 50번째 수상자가 됐다. 그 책에는 우주사관학교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우주사관학교가 뭐지? 나는 생각했다. 그때 난 10살이었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파트먼 브랜치 도서관 마루에 앉아 서가에 다시 꽂기 위해 쌓아놓은 책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중 로버트 하인리의 책이 내 시선을 끌었던 것이다. 지구와 금성을 비롯해 태양계의 여러 행성에서 온 10대 소년들의 얘기였다. 소년들은 이 은하계의 평화 수호를 위해 창설된 태양 정찰대에 뽑히는 게 목표였다. 너무나 매력적인 이야기였다. 책을 통해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최초로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읽은 책에서는 주로 개와 말 등의 동물이 등장했고 가족이나 나 같은 아이에 대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고작이었다. 말수적고 개를 키우고 있는 도시 아이에겐 너무나도 친숙한 세상이었다. 그런데 모든 우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행성을 승찰하는 정찰대 이야기라니. 우주사관학교는 내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좋은 소설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준 책이다. 그리 유복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책은 내게 훌륭한 도피처였다. 어린이 도서실의 사서들은 늘 좋은 책을 추천해줬고 나는 어린이실 창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몇 시간이고 책 속에 코를 박았다. 멋진 사서 언니 오빠들 덕분에 내 안에선 책에 대한 사랑이 옴텄고 책과 도서관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나는 일찌감치 인생의 진로를 결정했다. 도서관 사서가 되어 내가 받은 그 선물을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독서의 이점을 가르쳐준 모범 사례가 있었다. 아버지는 대공황 후 나중에 일찍 고아가 돼 6학년까지만 겨우 마쳤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디트로이트에서 가정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책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정치 활동에도 열심이었던 아버지는 특히 역사책들을 즐겨 읽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마치지 못한 정규 교육을 대체해준 것이 독서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도 독서라는 것을 나는 일찌감치 알았던 것이다. 독서는 내 가치관과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주기도 했다. 우주사관학교를 통해 하인나이는 명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책 속에서 주인공 매트 도두스는 태양 정찰대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후보들에게 우유병과 눈 가리개, 콩 한 줌이 주어진다. 그들은 어떤 방으로 들어가 스스로 안대로 눈을 가리고 콩을 병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과제를 마친 뒤 안대를 벗은 매트는 크게 실망했다. 병 속에 들어간 콩은 딱 한 알이었다. 그는 탈락할까봐 노심초사한다.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형편없는 성과를 사실대로 보고한다. 그러면서 매트는 참가자들이 안대를 벗지 못하게 할 장치가 있는지 감독관에게 물어본다. 감독관은 그런 것은 없다고 대답한다. 이 시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 것은
후보들의 명예심이었던 것이다. 결국 매트는 아주 자르는 셈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대에 오르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과 남을 속이고픈 유혹을 느낀다. 우주사관학교는 또한 그전까지 한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 책을 미소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8년에 읽었다. 사람들은 모두 전쟁의 위험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화성인, 지구인, 금성인 등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오로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친다는 발상은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겉보기야 어떻든 모든 사람들은 세계 및 문명의 일부로서 존중받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명예라는 개념에 눈뜨자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처럼 다가왔다. 나는 많은 저항운동에 참여했다. 1960년 디트로이트의 오러스라는 대형 편의점 앞에서 로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에서 촉발된 흑인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오러스의 점심 식사 카운터에선 흑인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그린스버러의 용감한 흑인 남성 4명이 자리를 옮겨달라는 권유를 거부했다. 그들은 물론 체포됐지만 그 뒤로 다른 흑인들이 줄줄이 몰려와 카운터에 앉음으로써 당국의 처사에 항의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 그들의 뜻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 오로스 앞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했다. 우주사관학교를 읽은 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니 내 나이 고작 12살이었다. 그것도 부모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또래 아이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갔다. 그 모습이 약간 태양계 정찰대 같기도 했다. 권위에 저항한다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곧 용기를 가졌고 내 행동이 세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행성계가 화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작은 기여를 한 셈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독서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탐색했다. 네 독서 취향은 SF에서 판타지로 가지를 뻗어갔다. 호빗과 반지의 제왕은 너무도 매혹적인 이야기였다. 판타지는 아직도 내가 가장 즐겨 읽는 장르의 하나다. 처음에 독서는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현실에서 달아나는 숨는 도피처였지만 곧 수많은 다른 현실의 비전들을 배우고 껴안도록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책은 내 발로는 결코 가지 못했을 도시로, 나라로, 심지어 우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어른이 된 후 나는 사서가 되어 독서라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자기 발견과 내적 충실을 가져다 줄 그들만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삶이기도 하다.